최근에 저 역시 이번에 겪은 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게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남들과 나누자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저 평범하게 같은 동호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운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는데 처음이라 아직 미숙했던 저를 잘 챙겨주는 그 모습에 먼저 남편에게 연애를 하자 제 쪽에서 먼저 권했었죠. 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밥이라도 한 끼 어떠세요? 네. 아이, 같은 동호회 사람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아무튼 저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저희 식사도 하고 같이 재밌는 영화도 보고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받아보는 게 언제 쪽인지 쑥스러운데요. 네, 데이트 신청 맞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시면 제가 좀 민망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겼고 저희는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역시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어서 절 챙겨주었다며 이후에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 전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다 싶어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오게 되었죠. 결혼을 하려면 양가 부모님도 다 만나야 되는데 저한테 시부모 되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요즘에는 상견례 이후에 파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천운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이고, 이렇게 철없는 것한테 이리 참한 애가 붙을 줄 누가 알았겠어? 너 평생 네 아내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내 아들 녀석이랑 결혼하겠다 마음먹은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고맙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잘 부탁한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항상 남편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시면서 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고마운 분들이었죠. 자나깨나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면서 남편과 항상 같은 대접을 해주셨던 분들이었어요. 남편 역시도 신혼 때는 저를 잘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던 중에 생긴 일이었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겐 있을지도 모르는 경험이겠네요. 제가 30대 중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저와 남편도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저희에겐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깊은 대화 후에 저희 부부는 결국 난임센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죠. 여보, 우리 이렇게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30대 중반에 훌쩍 넘어서 그런가 봐. 그러게, 요즘 다들 나이 상관없이 잘만 낳는다고 그렇게 뻥뻥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 애가 안 들어서? 에휴, 이번에도 집에 가서 뭐라 그래? 우리 결혼한 지 3년은 넘었다. 3년? 혹시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뭐? 당신 그건 좀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난 분명히 산부인과 검사 결과 저번에 당신하고 공유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검사한 결과 보여주지도 않았잖아. 그럼 당신 쪽에 더 문제니까 안 생기는 거겠지. 물론 처음부터 난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사소한 부분에서 충돌이 많았죠. 솔직한 말로 저는 산부인과의 심호의 손을 잡고 가서 검사를 받았기에 떳떳한 입장이었고 남편은 검사받은 결과를 저와 나누지 않았기에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남편이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늘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그건 늘 저한테 불만으로 남았죠. 이렇게 큰 소리만 내서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난임센터라도 가서 해결해볼까? 왜 저번에 보니까 내 회사 동료 있잖아. 그 사람도 난임센터 다니면서 애가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게 효과가 좀 있었대?
그럼 우리도 한번 이번 주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난임센터의 방문.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6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센터를 다닌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죠.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가 난임센터를 다닌 지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시댁에서는 절대 좋은 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 난임센터인가 거기도 다닌다면서 아직도 애 소식이 없어? 어쩌려고 그래? 너희 이제 40이 눈앞이다. 눈앞. 너 우리 가문 대 끊기게 만들려고 그러냐? 어머니, 저도 무척 노력하고 있고 남편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이가 가만 보자. 너 지금 내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한 애로 잘 낳아놨는데 문제를 내 아들한테 다 떠넘겨. 됐고 다음에는 내 아들 녀석이랑만 통화해야겠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처음엔 그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던 시댁 사람들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젠 절 짐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특히나 지금 아이 문제에서 당연하게도 제 쪽이 아닌 남편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저를 책망하기 바쁜 시부모에게 배신감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 대해주었던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다고 저도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싶진 않았어요. 난임센터를 계속 다니며 힘들어지는 것은 남편이 아닌 바로 저였으니 말이죠. 한편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자기가 좋아하는 밀가루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뒤룩뒤룩 찐 살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 지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루도 그놈의 밀가루 없이는 못 산다 말하는 남편 때문에 늘 피해를 받는 건 저였죠. 그래요. 밀가루 좋아하는 건 흠이 아니라 쳐도 이로 인해서 생긴 난임센터 다니는 일들이 몽땅 제 탓이 되어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 남친에게 한마디 했죠. 당신 제발 그놈의 밀가루 음식 좀 그만 먹어. 그거 줄이라고 난임센터에서 뭐라고 한마디 듣지 않았어? 그런데도 매일 그놈의 라면, 햄버거, 칼국수. 당신 지금 아이 갖기 싫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내가 나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먹겠다는데 왜? 넌 맨날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러니까 생기래도 안 생기지. 뭐라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니? 이쯤 되면 이제 까놓고 얘기하자. 지금 우리 문제 당신 탓이 더 큰 거 알고 있지? 그 뱃살 좀 봐라. 이렇게 살이 쪘으니 네 새끼들 움직임이 아주 활동적이겠네 그래. 내가 살찐 게 좀 어때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는 너도 결혼 직후에 비해 얼마나 살쪘는지 알아? 나는 난임센터 다니면서 찌기 시작한 거고 너는 네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생긴 일이고 그걸 갖다고 큰 소리를 쳐? 너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간의 억울함이 폭발했으니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제 높아진 언성에 남편은 그만하자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이건 남편의 버릇이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매번 시댁으로 도망가서 최소 2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죠. 어린애도 이런 행동은 안 하겠다 싶었지만 그런 남편의 행동은 제 신경을 늘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지만 이번엔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었죠.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며 시모가 자랑하듯 전화를 온 것이 말이에요. 예, 우리 둘째 있지? 너랑 나이 비슷한 걔가 너처럼 난임센터 다니더니 고작 1년도 안 돼서 애를 가졌단다. 그런데 넌 지금도 뭐하니? 저번에 제 남편 되는 사람을 그렇게 집에서 내쫓아놓고. 아, 네, 정말 기쁘시겠어요. 신우한테도 제가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전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보고 인사할 겨를이 없겠네요. 너는 무슨 애도 없으면서 뭐 그리 바쁜 척을 하니? 그냥 솔직히 대놓고 말해라. 애 가진 우리 딸이 부럽다고. 저번에도 우리 아들 녀석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큰 소리를 쳐서 쫓아내놓고는 아무튼 알았다. 내 전해주마. 제 또래였던 신우 역시 아이가 늦어 항상 선은 넘지 않았던 시부모였는데 막상 신우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매번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현실이라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아이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니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지금 사이는 틀어졌지만 그래도 내 편이라 생각할 수 있는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이야, 제발 나한테 아이 관련해서 전화 좀 적게 하시라 말할 수 없어? 아무리 당신 동생이 아이를 가져서 기쁘지만 그걸 왜 자꾸 날 걸고 넘어지냔 말이야. 이대로면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래도 더 안 생기겠어. 왜? 내 동생이 아이 가졌다니까 부러워서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딱 맞네. 너 이런 식으로 질투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 그러게 진작에 더 노력했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내 탓만 있니?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이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우리도 일찍 가질 수 있었던 아이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 자꾸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해. 또 당신은 허구한 날 그 소리만 하지? 됐어.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엄마한테 당신 말 전해줄 테니까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이 집구석 내가 나가줄 테니까 난 당신 눈앞에 안 보여야 속이 시원하지. 그렇게 구석으로 몰린 저희 부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너무 붓는 것 같고 밥은 내키지도 않던 저는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선생님에게 임신을 한 말을 듣게 됐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얼른 이 소식을 남편 시댁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 시댁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제 말에 그리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 당신 저 드디어 애가 생겼어요. 드디어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고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노력하더니 그래도 빛은 보는구나. 남들 당연히 가지는 애로 유난이구나. 아무튼 잘했다. 그래도 네가 우리 가문 대를 끊기게 만들지는 않는구나. 당신 수고했어. 애 생기면 몸 피곤하면 안 된다더라. 얼른 집에 가서 쉬어. 그런 그들의 반응에 영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당시의 신우는 이미 저보다 먼저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동생 내 딸 장하다 하면서 그런 신우를 갓난아이 돌보듯 서로 찾아가서 돌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만삭이 되어가는 제 곁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출산할 때는 제 친정 부모님만 제 옆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부모님은 자기 자식 낳는데도 안 찾아온다며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전 힘들게 쌍둥이를 출산하고 이전과는 다른 시댁 식구들의 대접에 아이를 낳은 것이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란 놈은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도 찾아오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제 속은 상할 대로 상한 건 당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 핏줄 낳아줬으면 응당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와서 옆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지금껏 병원에 한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거래. 걔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러고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냔 말이야. 그 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뭐 애는 기분이 있어서 대답이라도 한대.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일단 화 좀 시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당신 자식 앞이야. 내가 지금 애 잘못되라고 이렇게 화내요?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내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얘 출산한 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이놈을 내가 어찌 좋아해. 나라고 그놈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는가?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치면 여기 누워있는 얘 마음은 어떨 거라 생각해? 당신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애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행동이란 건 왜 생각을 못해? 그럼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애 낳고 지쳐있는데 소식도 없는 사위를 어떻게 좋게 생각해? 힘없어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내 딸 대신에 나라도 이렇게 화를 내야 얘도 그나마 속이 풀릴 것 아니야?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식 마음을 몰라? 나도 알지. 나도 알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자식을 둘이나 본 사람인데 왜 그 마음을 몰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어디 해결될 일이야? 그냥 지금은 애 속상하지 않게 달래나 줍시다. 여보, 우리도 이런데 애 속은 얼마나 진창이겠어? 두 분은 내가 잠들었다 생각했는지 옆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셨고 전 그저 눈을 꼭 감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자란 딸이라 부모에게 이런 걱정까지 끼치게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죠. 하지만 아이까지 가지고 출산한 마당에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생겼고 저는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고 집에서 아이들의 육아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역시나 남편은 육아 역시도 저에게 미루더군요. 그렇게 원하던 자기 자식도 뒷전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독방 육아에다가 육아휴직은 진작에 끝난 상황이었기에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내 얘기만 해. 이 애들 당신 자식들이기도 해. 근데 어쩜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매번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 겉돌 생각만 하냐?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뭘 꼬박꼬박 생활비면 다 챙겨주겠다. 그럼 내 의무는 다 한 거지. 원래 애는 여자가 보는 거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네 거 내 거 하고 나눠. 아무튼 이제 나도 혼자서 보기 힘드니까 당신도 도와. 제발 하루라도 집에 붙어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래라. 애들이 당신 아빠인지도 까먹겠어. 지금 당신 생활비 부족하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을 잡고 이러냐? 뭐?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 나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야. 항상 회사 눈치 보면서 애들 챙기고 있는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하니? 아이, 됐고. 생활비 지금보다 더 얹혀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뭔 여자가 이렇게 불만이 많냐? 너 말 다 했어? 당신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세상 어느 남편이 당신처럼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지. 게다가 돈은 너만 버는 줄 아니? 나도 지금 회사 나가는 사람이야. 너처럼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근데 무슨 생활비 타령이야. 지금 네가 하는 게 돈 부족하다 시위하는 짓 아니면 도대체 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밖에 다니고 그러냐? 이것도 다 사회생활이라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랑 남자랑 하는 바깥 생활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고. 남편의 이런 말에 너무 서러워 전 친정에 찾아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소연했습니다. 역시 저를 이해해주는 것은 친정뿐이었죠.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이가 말이야, 나보고 집안일이랑 애들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 있지? 자기는 남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말이야. 그깟 돈 좀 벌어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그랬다고? 어쩜 너 출산했을 때도 회사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더니? 그럼 지금 쌍둥이들을 너 혼자서 다 보는 거야? 왜 지금까지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사서 고생을 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집에 진우도 있잖아. 애들 있으면 걔도 스트레스 받아. 네 동생은 신경 쓰지 마라. 그 나이에 독립도 안 하고 집에서 사는 놈이 알아서 감수해야지. 아무튼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알겠지? 그나저나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날 때문인지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집에서 몸보신이라도 하라며 본인이 곰국을 썼다고 제 남편을 통해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전에 보니까 네가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새로 좀 썼어. 김서방 오늘 온다고 하니 내가 김서방 편으로 좀 보낼게. 우리 딸 고생하는데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들고 오면 오늘 저녁으로 꼭 해서 먹을게요. 그날 저녁은 엄마가 보내준 곰국으로 하겠다 생각한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으나 남편은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당장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친정 갔다 왔다며? 엄마가 곰국이랑 반찬들 같이 당신 편으로 보냈다는데 언제 도착해? 나 오늘 그걸로 저녁 때우려고. 나 지금 우리 집 잠시 들렸다 가려고. 오랜만에 장모님 보니까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뭐? 그럼 우리 엄마가 준 음식은 어디다 두고? 날씨도 따뜻한데 차에 놔주면 상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가고 싶었으면 음식은 내려놓고 가야지. 장모님 솜씨가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좀 나눠주고 집에 갈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까지 음식 못 나눠 먹냐? 야, 많건 적건 우리 엄마가 나 애들 키운다 고생한다며 보내준 음식이야. 그걸 내가 먼저 먹어야지. 고지고대로 너희 집에 가져가? 그리고 양이 많아서 나눠 먹자면 나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항상 시댁만 생각해? 내 생각은 안 해? 우리 애 키우느라 고생한 나는. 남편과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죠. 그런 남편이었으니 우리 엄마가 준 곰국은 어디다 두고 시댁으로 갔냐 추궁하게 됐고, 남편은 제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 이젠 뭐라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다 아는데 당신은 아직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고 연로한 당신 시부모님부터 챙겨야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보다 당신이 더 나쁜 거 알아?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런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서러움을 다 토해냈죠. 당신 그렇게 자기 부모를 챙기면서 정작 아내라는 사람은 버려두고 산 거 알아? 당장 출산 때 일만 하더라도 그래. 다른 집 남편들은 회사 일이면 다 제쳐두고 와서 자기 자식 태어나는 거 보겠다고 난린데 당신이란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 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쯤 되니 묵혀뒀던 기억이 한 번에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거나 말았거나 남편은 나이 든 부모 먼저 챙기는 이 나라에서 저와 같은 생각이 불경하다며 말하는데 제 속에선 천불이 나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란 놈의 얼굴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달려간 시댁에서는 아주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더군요. 저랑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싸워놓고 정작 자기는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아주 이거 좋네 저거 맛있네 하면서 제 친정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주방 한쪽에선 시모가 신우 애들이 먹을 이유식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시댁에 신우와 아이들이 있으며 남편이란 놈이 그 옆에 거들고 있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또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고 나랑은 그렇게 언성 높이면서 전화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니? 아니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 손주 깨면 어쩌려고. 목소리 낮춰. 너는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면서 내 동생 애 낳기도 전에 이혼당했어. 너도 알잖아. 여자 몸으로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뜩이나 애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조리도 해야 될 판인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신우가 글쎄 아기를 낳기 전에 이혼당했다고 폭탄 선언을 하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발언에 어안이 벙벙한 나는 그대로 남편에게 되물었죠. 왜 이혼했는데? 아니, 이혼을 당했다고? 무슨 일 때문에 사람이 당장 이혼을 당해? 어디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고 남편이고 신우고 입을 꾹 다무는 행동에 전 답을 듣지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이 일은 나중에 알아보자 싶어서 일단 엄마의 곰국을 들고 친정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죠. 더 이상 이 늪 같은 곳에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대로 당신 행동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면 변명이라도 제대로 내 앞에서 해보던가. 다들 그렇게 입 닫고 있지만 말고 뭐 말없이 그렇게 있으면 지금 당신이나 내 상황이 해결이나 된대.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대로 아이들이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끝을 보겠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지금까지 당당했던 남편이 비굴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잡고 말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은 뭐 그리 급하게 굴어. 내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 내 동생이 이혼당해서 그렇다니까. 화 풀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방금 너랑 말한 게 넌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니? 됐고 나 이대로 애들 있는 친정으로 가서 끝을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뭐가 그렇게 성급해. 내가 언제 설명 안 해준대? 지금 해주겠다니까. 일단 내 얘기부터 듣고 결정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 남편은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이러지 말라며 부랴부랴 친정으로 가려는 저에게 달려와서 지금까지의 신우 상황을 말해주는데 가관도 아니더군요. 신우에게 아이가 생긴 게 알고 보니 신우 남편의 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우 남편은 애초에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아이가 없이 살자 신우와 신우 남편의 이야기를 한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신우의 바람을 의심했고 마지막에 가서 신우에게 확인해보니 신우는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라고. 내 동생이 얼마나 애를 가지고 싶으면 그랬겠냐. 그런 동생이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른 남자랑 바람난 사람을 품고 살아. 게다가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애도 아니라고? 그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야?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야 가족. 잘못을 했어도 그럴 수 있다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지금 네 동생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 했다 쳐도 너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진짜 너희 집안 무섭다. 어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만 할 수 있니? 이기적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네. 아이를 너무 원했던 신우였기에 그랬겠지만 불임인 사람과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냐. 저에겐 나올 수 없는 아이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 신우의 상황을 계속 제게 이해시키려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게다가 그렇게 이혼하게 된 신우는 혼자서 애를 키울 능력조차 부족해서 이를 남편과 시모가 몰래 도와서 키우고 있던 겁니다. 이런 소란에 시모와 신우도 집 밖으로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기에 저는 지금까지 제게 했던 시모와 남편의 행동, 지금까지 신우에게 자기들끼리만 나눴던 편애에 대해서 울면서 말했는데 시모는 어떻게 저와 자기 딸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들 아주 잘들 아는 짓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 지금 일어난 일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차별, 그 감정은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데요? 아니 언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면 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니도 날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이고 식구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이거 밖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건수긴 해요? 지금 당장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맞는 행동인지. 그럼 지금 내 자식이 잘못이라도 했단 말이냐?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저 녀석이랑 너랑 결혼하겠다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말이지 너 그 개인주의적 성격 이제 신물이 난다. 지금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행동한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세요. 지금 빌어도 시원찮은 시댁 식구들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모를 말리지 못할 망정. 남편이란 놈은 시모의 말에 이어서 가담하더군요.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남편은 제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두고 있었던 제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쯤 되니 그간 참아온 서러움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 눈 감고 있던 일들에 남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불평불만으로 너랑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당신 나 몰래 우리 예물 팔아서 그 돈 어떻게 했어?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나 그 돈 당신 엄마한테 보낸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남편이 자기 집에 보내는 돈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겠지 눈 감고 있던 거지.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냈던 남편을 당시에는 그래도 부부라고 무슨 급한 일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에 철석같이 믿고 지냈었죠. 게다가 내가 명절에 회사에서 받아온 건강식품들, 친정에 보내려 사둔 물건들을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부모 주겠다고 시댁으로 들고 갔던 일, 그 일도 괜히 말 꺼내면 치사하단 생각할까 싶어 말도 안 꺼냈다. 지금 당신 행동 보니 내 판단이 맞았네. 내가 무슨 거주냐? 그거 당신이 나보고 시댁 가져가라 말했잖아.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내 탓을 해? 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 그때 분명히 당신한테 문자로 그거 집에 보낼 거니까 어디 들고 가지 말라고까지 연락했던 거 기억에도 없니? 지금 어디서 증거도 없이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려고 그래. 그래, 그건 내 잘못이다. 됐지?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돈으로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제 탓이라 말하는 남편을 보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속에 담아둔 일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분명 내가 당신한테 육아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 말했었지. 그것도 당신이 뭐가 힘드냐고 무시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자기 동생이 힘들다고 아주 업어서 키운다. 너 지금 보니 가면이란 가면은 자기가 다 쓰고 이기적이란 이기심은 본인이 다 가졌네. 야, 그거랑 이건 다른 거지. 내 동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애 낳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걸 지금 너랑 똑같다 생각하고 말을 해? 넌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가 돈을 벌어왔잖아. 아무리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아, 자기 동생이니까 내가 겪은 어려움이랑 그건 다른 거다. 그럼 당신, 내가 난임 치료하면서 약 먹을 때 그것 때문에 살쪘던 일, 어머님한테 욕 들을 땐 왜 가만히 있었냐? 이것도 내 잘못이야? 당시 살쪘던 당신은 굶기냐고 뭐라고 그랬을 때. 시모의 어이없는 구박에 저는 같이 있던 남편에게 도움의 눈길을 청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남편은 이게 다 약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묵묵무답이었죠.
전 그때부터 속에 응어리를 달고 사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네 동생이랑 나랑 다른 상황처럼 보이니? 당신 지금 보니까 아이 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진작에 잘 대해줬어야지. 그걸 아는 놈이 지금까지 이딴 식으로 날 대했어? 나 이제 못 참아. 당신이란 사람 아주 질리고 질리니까 그만하자. 우리 이혼해. 이 이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저한테는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이혼 서류는 알아서 보낼 테니 너는 사인이나 하라고 소리치고 전 그 집구석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전 친정에 잠시 머물렀어요. 당장에 집을 구하기엔 형편이 안 맞았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남편이란 놈은 자신은 억울하다며 밖에서 사람이 돈 벌고 본인 가족 챙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 아니냐며 아주 판사 앞에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적반하장이 아주 따로 없었죠. 물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단단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기에 긴 소송 끝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죠. 뭐 그리 대단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고 남편 재산의 거의 반토막 이상은 제가 들고 왔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번 돈도 있고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도 하나 거들지 않았기에 응당 받아야 될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을 제가 책임지게 되었으니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남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받고 와서 제게 제발 물러달라 싹싹 빌었지만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 아니겠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비는지. 부모님은 제 이혼을 오히려 반기고 있어요.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는 것이 눈에 환해서 그놈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며 반색 중이시죠. 아주 잘 헤어졌다. 내가 언제 그놈이랑 갈라서나 보고 있었어. 어떻게 자기 자식 낳은 아내를 벌어오지도 않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다 그놈은. 엄마 말이 맞다. 내 그동안 탐탁지 않았는데 아주 잘했어. 힘든 결정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내 딸이 더 행복해지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앞으로 애들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그간 힘들었던 마음도 다 풀고 다녀. 혼자서 고생 많았다. 내 딸, 앞으로는 이 엄마랑 아빠가 네 옆 지켜줄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 그놈이 연락 오면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무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쌍둥이 둘의 신혼의 아이까지 애 셋을 키우는 양육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타던 차도 팔아버렸다더군요. 끝까지 신우 챙기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들이야 참 자상하다 따뜻하다 가족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우 하나 때문에 저부터 우리 애들까지 계속 힘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럼 불필요한 고생을 수십 년 감당하고 살 만큼 요즘 사람들이 멍청하진 않거든요. 지금 전 아이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을 즐기며 사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제 이야기를 들은 청자님들도 이런 억울한 일은 참지 않고 해결해 나가며 지내셨으면 해요. 제가 참고 살며 신우 도와주고 신우 아이 봐주고 그렇게 지낸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나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도 정상적인 가족 사이라면 봐줘야 되는 일, 참아야 하는 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들 더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